반갑습니다. 자, 우리 진도별 알짜 1회 제가 보겠습니다. 그 지문들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앞부분은 또 판례들은 많이 받으면요. 헌법은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이게 헌재 결정만 알면 풀 수 있는 거니까. 딱히 어려운 헌재 결정을 빼고는 또 반복적으로 많이 본 그런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테마도 보통 다 하셨고요. 그는 다 봤던 판례들이니까 간단하게 여러분과 알고 있는 내용, 모르고 있는 내용 증거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좀 나갈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는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자, 1번에 인권 내지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 기본권이죠.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경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소원에 구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2번에 기본권은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게 틀렸다 이거죠. 기본권은 모든 국가기관을 다 구속합니다. 따라서 입법권도 구속하는 겁니다.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죠. 입법권까지 다 구속하잖아요. 자,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니까 이 기본권은 입법권까지 구속합니다. 3번에 이 3세대 인권이라는 것은 한번 참고로 봐두세요. 평화에 관한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개발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연대권을 의미한다. 됐고, 이제 4번에 국가인권위원회 해법은 헌법뿐 아니라 법률, 대한민국 국민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을 인권의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의 법원에 관한 이야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인권에 관한 개념 정도에서 나온다면 이런 지문들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체. 기업권의 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춰볼 때 그 성질에 바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되죠. 법인이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인의 인격권의 내용이 아니다. 인격권의 내용 맞죠? 그렇죠.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 사제광고, 그리고 사과명령, 사과문 개제명령, 이 판례 3개 있죠. 헌재결정 전부 다 인격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법인의 언론사, 즉 법인의 인격권 침해. 하나는 양심의 자유도 침해를 했다라고 했죠. 이 사제광고, 자, 심판대상 조항은 민법인데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에 사제광고 이걸 포함시킨다면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양심이, 법인은 양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죠. 누구요? 법인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디귿번에 니언번인가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에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 체제에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자, 여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대통령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그런데 대통령도 국가기관으로 본다면 그런데요. 개인으로 본다면, 즉 정당 활동할 수 있는 사인의 지위에서 본다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죠.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의 지위에서 본다면 기본권 주체가 되죠. 대통령도. 자, 리얼번에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재판 청구권에 관하여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만 불법 체류적인 외국인, 이 불법 체류 중이라고 해서 그 재판 청구권 등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주체가 됩니다. 체류 여부가 불법이냐에 따라서 기본권 주체가 되고 안 되고의 그 차이를 둘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 청구권, 주거의 자유 등 불법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주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해 두고. 3번에 기업권, 기본권의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인간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그때 그 기본권 행사 능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아니죠. 보유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사 능력이 아니고 보유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본권 보유 능력과 기본권 행사 능력은 다르죠. 일단 니언발의 태아는 생명권 등 한정된 기본권에 있어 구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태아도 생명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미성년자의 인격권은 10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다. 그렇죠? 미성년자의 인격권도 우리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같이 여기에 인격권이 있죠. 보호됩니다.
리얼번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적 성격도 가지는 만큼 최소한의 근로조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라고도 하죠. 이것은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죠.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어떻습니까? 근로의 권리 중에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이건 사회권이죠. 그렇죠? 사회권이죠. 외국인에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의 권리, 일할 자리, 일할 환경이요. 요거는 자유권,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말이죠. 일할 자리, 이거는 사회권이죠.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또 비교 좀 해주세요. 예, 법인도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 그렇습니다. 법인도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되죠. 넘어가 4번이요. 기업 1번에 근로의 권리 내용 중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자유권이죠. 외국인도 인정되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당연합니다. 자, 우리 공법이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서울특별시의회. 그 다음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다. 직장 선택의 자유는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라고 하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 말이죠. 4번에 정당이요. 정당도 기본권 주체가 됩니다.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돼요. 법인격 없는 사단이거든요. 정당은 기본권 주체성 인정돼요. 그런데 그 정당이 우리 법인격 없는 사단인데 생명 신체에 대한 기본권이요. 이 생명 신체에 대한 기본권은 정당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하죠. 이거는 자기의 기본권 아니니까요.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당원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법인은 법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법인격 없는 사단은 그 사단 자체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자기 이름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구성을 위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소원 제기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기본권이 자기 기본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관련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정당은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구성원을 위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를 못합니다. 이따 틀렸죠. 5번에 기업권. 독일의 경우에 헌법상 기본권으로 외국인의 망명권, 난민권 인정되는 반면에 여기까지 좋고, 우리나라도 난민법이 있죠. 난민 인정 신청권 인정돼요. 그래서 우리 난민 인정을 해달라고 심사해달라고 청구했는데 회부를 안 하죠. 5개월간 환승일 출입을 막았죠. 소환 대기실에 수용해놓고. 자, 이거 우리 뭐 되게 중요한 헌재 결정이 하나 있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즉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거냐. 여기 체포 구속할 때 구속이 행정절차의 구속도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헌재 결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연발에. 근로의 권리는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도 내포하고 있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이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D급반. 자, 세 번째 줄에 불법 체류적인 외국인, 마지막에 기본권 주체성 인정될 수 있는데 어떤 거요? 그 위에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이런 것은 뭐 체류 여부가 즉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그 주체성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다음 리얼번에 여러분 혹시나 이 주거의 자유하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외국인의 주체성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에 입국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 외국인 입국의 자유, 즉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인정되지는 않죠. 이게 주거의 자유 혹시나. 자, 리얼번에 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공무단임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 피해 구조청구권, 국민투표권, 사회적 기본권 등을 누릴 수는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항유를 하지 못한다. 그렇죠? 제한적으로 항유한다. 뭐 이게 상호주의죠, 상호주의. 그다음 미연번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인간이 국적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 인권으로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6번.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고용 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우리나라에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등 적당한 노동 인력으로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 그렇죠? 이건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기본권 주체가 되죠. 기본권 주체가 됩니다. 자, 니언번에 법인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불공정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 우리 했죠? 언론사 사과문 게재 명령입니다. 공직선거법이네요. 자, 인격권 침해죠. 법인의 인격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침해입니다.
자, 언론사 인격권 침해 우리가 3개가 있죠. 예, 3개가 있죠. 자, 디귿번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 활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 할 수 없고, 요런 헌재 결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권은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다, 요렇게 판단하고 있는 헌재 결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 그 자체에 다 출제됐으니까 요런 헌재 결정 이 태도도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기본권은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헌재 결정은. 그렇죠. 그런데 일할 환경에 대한 기본권 주체가 또 된다라고 하는 헌재 결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표현들을 기억해 줄 수밖에 없어요. 다 출제됐던 것이니까요. 열번에 특별한 조약이 없는 한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할 의무가 없으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의 자유가 없다. 그렇죠. 입국을 허가할 의무가 없죠. 거주인의 자유, 그중에서 입국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거주인의 자유 주체는 안 된다. 미연번 태아도 원칙적으로 생명권 주체이고 형성 중인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나 자궁의 착상 이전 배아입니다. 초기 배아는 생명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죠. 근데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죠. 국가는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 또 배아에 대해서는 배아 생성자가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는 것까지, 배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3개 정도. 배아 생성자가 배아에 대한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배아 생성자 말이죠. 배아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 근데 배아는 주체는 안 된다. 됐죠? 여러분 리얼번도요,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입국을 했다면 외국인에게도 출국의 자유는 인정이 돼? 안 돼? 인정되죠. 입국한 외국인 출국의 자유는 인정이 된다. 자, 7번. 기억번에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에 관한 정책 의사표현 자유 제한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없다. 있죠. 대통령도 선거운동에 있어서 정당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정책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주체가 되고요. 헌법소원 청구할 수가 있죠. 기본권의 주체가 되면 침해된 기본권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에 대해서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던 자가 제기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 의결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원 지위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률상의 권리. 따라서 법률상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취해받았을 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건데, 법률안의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죠.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고 이거는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디귿번.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죠. 앞번에 정당 이야기 했는데, 구성원을 위해서 또는 구성원을 대신해서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리얼번에 그 한국신문편집협회가 침해하다 주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그 성질상 법인이나 권리형이 없는 사단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동협회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하던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우리 법인은 법인이 없는 사단은 직접 침해받았을 때 헌법소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MBC 문화방송이요, 법인이죠. 공법상 재단법인인 문화방송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언론사도 우리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된다라고 하죠.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언론사들 언론의 자유 기본권 주체가 된다라고 하죠.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 가능합니다. 8번에 초기 배아 우리 했죠. 거기 주체성 부인되고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옳은 거고, 법인도 자, 두 번째 줄 가운데 인격권 주체가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일할 자리, 일할 환경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인정되고, 4번에 대통령 맨 마지막에 전자의 지위는 속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의 지위입니다. 주체성 같죠. 그 다음 9번 1번에 헌법재판소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으로 부인한 입장이다. 그렇죠. 국가기관,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합니다. 노동위원회, 서울시의회, 직장의료보험조합, 농지계량조합, 주택조합 같은 거죠.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외국 국적 동포요. 외국 국적 동포. 일정한 조건하에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전에 우리 소련 동포입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죠. 이걸 제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동포한테만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죠. 예, 평등권 등 기본권 주체가 외국 국적 동포도 될 수 있다.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평등원칙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니까 평등권 침해다. 3번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외국 국적 동포니까 이건 외국인인 겁니다. 우리 동포로 맞지만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도 평등권 등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일단 이 문제가 여기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평등권에 있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평등권 침해죠. 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3번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바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요건에 갖춘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선거권이 인정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권도 인정되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권 인정되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권은 없습니다. 외국인. 4번 축협중앙에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하고 있습니다. 특수법인이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법인성을 겸유하고 있으니까. 10번. 기업권의 현행헌법은 법인의 기본권의 향유 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 재산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재산권 법인에게도 인정되죠. 법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히 인정됩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 이거는 직장 선택의 자유.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중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직장 선택의 자유는요, 인간의 권리다. 그리고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디귿번, 자, 불법 체류 중 외국인 주거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앞으로 주거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정당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미연번. 자, 쭉 가다 보면 세 번째 맨 뒤에 초기배야. 국가의 보호 인정된다? 맞죠? 주체는 안 되지만. 비업번 공법인. 자, 공법인이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할 때. 이때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법인 자리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공법인,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 주체가 될 수 있다. 다시 11번에 1번.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정부의 허가. 2번. 배아 주체가 될 수 없죠. 있다. 틀리고요. 3번에 법인도 그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춰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 4번에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다. 12번. 국립대학교 교수의 대학 자체의 주체가 되죠. 주체가 되고 교수 전부 다 대학 자체의 주체가 된다 했죠. 단독 또는 중첩적으로. 니언번에 외국인 근로자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최소한의 근로조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농지개량조합입니다. 이건 재산권 주체가 되느냐. 농지개량조합은 자,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죠. 공법인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다. 그 다음 태아 주체가 되죠. 생명권에. 그 다음 미연번에. 자, 방송사입니다. 공영방송인 사업자. 언론사죠. 언론의 자유 주체가 되죠. 13번에 1번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 모두 기본권 주체가 되지만 기본권 주체가 모두 기본권 행사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 모두 주체가 돼요. 기본권 능력이라는 것은 향유 능력을 말하죠. 향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주체가 되는데 주체가 모두 행사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에 자, 모든 국민은 선거권이 있지만 18세 되기 전까지는 행사 능력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3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 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회처럼 지배하에 있다. 주체될 수 있다. 요거 조심하세요. 틀립니다. 공법인 이렇게 들어가면 옳은 선택지가 되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 4번에 정당 설립의 자유나 정당 활동의 자유 등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 모두에게 인정된다.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는 그쵸. 개개인 그리고 정당 모두에게 인정되는 거다. 자, 14번. 정당은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쵸. 정당은 그 자체로서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 조직 자체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하죠. 정당도 기본권 주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도 자율권 주체가 되죠. 자, 기본권 주체가 되니까 헌법소원 청구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거나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기본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인은 인격권 주체가 되죠. 네, 4번에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 이거 우리 언론사 주체가 됩니다.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15번.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조건과 같이 행복 추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직장 선택의 자유,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이번에 공법인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고요? 아니죠. 공법인도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인으로서, 사법인으로서 어떤 기능할 때는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죠. 기본권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닐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조금 전에 풀었죠. 인간의 조건과 같이 행복 추구권은 그 성질상 자연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의 조건과 같이나 행복 추구권은 자연에게 인정되는 거죠. 법인에게는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조건과 같이 여기에는 인격권이 있지 않냐,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지 않냐. 우리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는 그런 선택지도 있습니다만 이런 선택지도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별도로 기억을 해두세요. 인간의 조건과 같이 여기에 인격권이 있지만 인격권은 별도로 이야기했을 때 법인의 주체성을 인정하시고요.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면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에 아동은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그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10조에서 보호되는 거다. 그렇죠? 아동의 인격권도 10조 인간의 조건과 같이 여기 인격권에서 보호되는 겁니다. 16번에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초기배야 마지막 주체성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따 틀리고. 자, 우리 정당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 정당에 준하는 권력이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요, 주체성이 인정되죠. 그 다음 4번에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춰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내용인 사회적 신용, 명예의 주체가 된다고 했죠.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는 된다. 그 다음 기본권 충돌입니다. 충돌.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 정정보도 청구권, 이 반론권이죠. 자, 정정보도 청구권 또는 반론권, 정정보도 청구권 또 반론보도 청구권, 이것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 현재 입장이죠. 규범조화적 개석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반론 보도를 할 때요, 처음에 최초로 언론사가 보도했던 그 범위 이상을 반박 기사를 낼 수는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정보도 같은 경우에 언론사의 고의과실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하죠. 규범조화적 개석 방법에 의해서 정정보도를 내더라도 원보도의 범위를 넘는 보도를, 정정보도를 내게끔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규범조화적 개석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정보도 청구권도 어떻게든 그 기본권의 효력을 살리고 언론의 자유도 최대한 그 기본권의 효력을 살리는 형태, 즉 규범조화적 개석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됐죠? 자, 흡연권과 효명권이 충돌한다. 이건 여러분 규범조화적 개석이 아닙니다. 상위 기본권 우선이죠. 효명권이 상위의 기본권이죠. 자, 상위 기본권이라 보아 흡연권은 효명권을 침해하지 않아서 인정되어야 한다. 옳은 거죠? 3번에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띈 자유권이다. 그래서 우리 근로삼권 이것은 사회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하면 틀립니다. 이 근로삼권은 자유권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일단 생존하기 위해서 단결하는 거니까 사회권, 즉 생존권 맞습니다만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그래서 사회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3권이 아닙니다.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하죠. 그 자유권과 사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는 근로3권은요. 자,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 당연히 중시되죠. 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결사의 자유에서 보장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서 보장되는 겁니다. 자, 자유권의 성질밖에 없는 거예요.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자유권. 그런데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사회권과 자유권.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도 중시될 수밖에 없겠죠. 4번에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요거는 다릅니다.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이건 뭐가 더 상해 기본권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기본권 서열 이론을 입각해서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의 상해 기본권 판단했다? 아닙니다. 뭐가 더 상해 기본권이 할 수 없죠. 둘 다 단결권이니까.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좀 비교해서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에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에 뭐가 더 상해 기본권이라 단정을 못하기 때문에 서열 이론은 아니고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 그래서 노동조합,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대표하는 3분의 2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때 그때 유니언샵 협정이 있죠. 자, 이것은 합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이걸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에 의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의 3분의 1로 구성된 이런 노동조합이 있으면 거기에 가입을 조건한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은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고 있는 거다. 18번에 기본권 경합 충돌. 기본권 충돌이란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틀리죠.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경합이 하나의 기본권 주체인 거죠. 이번에 하나의 규제로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받는 경우에 이게 경합이죠.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해서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 관계에 있고 또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을 중심으로 제한 한계를 따진다. 그렇죠? 밀접 관계에 있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겠다. 기본권 경합을 해결하는 이론 중에 하나죠. 이제 3번.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 비밀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알 권리 그리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충돌할 때 국민의 알 권리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보다 상위 기본권이므로 아닙니다. 뭐가 더 상위 기본권이라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기본권 서열 법익의 형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죠. 뭐가 더 상위 기본권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기본권 경합에 관해서 최강효력설. 최강효력설은 뭡니까? 우리 기본권 경합 해결한 이론 중에 최강효력설, 제약효력설이 있는데 내가 주장한 기본권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강한 효력을 갖고 있는 기본권이고 하나는 약한 효력을 갖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했을 때 강한 효력을 갖고 있는 기본권, 이것은 제한의 정도가 적은 기본권이죠. 왜? 강한 효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의 침해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최강효력설. 아니다. 약한 효력을 갖고 있는 기본권은 그만큼 제한이 많이 들어왔을 테니까 요것의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제약효력설.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큰 기본권 침해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제약효력설입니다. 그러니까 최강효력설은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적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왜? 강하니까 제한을 적게 할 수밖에 없겠죠. 많이 해들어올 수 없겠죠. 약한 효력을 갖고 있는 기본권은 제한의 가능성이 그만큼 크겠죠. 이 두 개 꼭 비교해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개념이 확인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정리해 두세요. 19번에 자, 기업번의 학교 정학후형 내에 극장영업 금지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극장영업자의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직업의 자유하고 예술의 자유 제한 하나. 이게 보다 더 주된 거는 뭡니까? 밀접하고 보다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이므로 직업의 자유 침해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고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다. 이게 어렵습니다. 일단 그 밀접 관련 있는 기본권 그리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는 맞습니다. 직업의 자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요. 예술의 자유는 부가적으로 판단하겠다.
이게 헌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밀접 관련 있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그렇지 않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예설의 자유 침해 여부를 부가적으로 판단했거든요. 이거는 암기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다음 미연번에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병역 거부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병역법,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함께 제한한다. 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런데 우리 이 종교적인 내용을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 거부할 수 있겠지만 비종교적인 이유로도 얼마든지 병역 거부는 가능한 거죠. 따라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함께 제한하지만 양심의 자유는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양심뿐 아니라 비종교적 양심도 포괄한 기본권이죠.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침해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게 헌재 입장이죠.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예요. 비종교적 양심도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헌재 입장이죠.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중에서 양심의 자유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디귿번에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한다. 뭐가 더 상위의 기본권입니까? 자, 당연히 학생의 수학권이죠. 교사의 수업권은 일단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니까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규범 조화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을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리얼반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노동자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한다. 후자가 전자보다 중시된다.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적극적 단결권이요. 단결하지 않을 자유. 이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노동자의 적극적 단결권은 사회권 더하기 자유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후자가 전자보다 중시되죠.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권, 요거는 뭐가 더 상해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했어요. 이때 규범 조화로 가는 거고, 규범 조화로 가는 거고, 여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하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요, 이거는 뭐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더 중시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권과 자유권 두 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연번에 혐의권이 협의권보다 상해 기본권이라 할 수는 없으나 아니죠. 상해 기본권이죠. 그 다음 비연번에 어떤 법령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띈다.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요.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자유권입니다. 직업의 자유, 이거는 구체적인 기본권이죠. 따라서 구체적 기본권과 일반적 기본권이 경합할 때는 일반 구체적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죠. 직업의 자유는 행복추구권과 관계에서 특별 기본권 지위를 가진다.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배제된다. 옳은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통신의 자유하고 그 다음에 사생활 자유를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구체적 특별 기본권이라고요? 통신의 자유죠. 통신은 사생활 중에서 특별한 사생활이잖아요.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사생활 자유에 대해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게 또 헌재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20번 기본권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요? 옳은 거죠. 한 기본권 행사가 다른 기본권 주체 기본권 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킨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 거다. 이게 기본권 충돌이죠. 해명권. 자, 세 번째 맨 뒤에 해명권은 허병권을 침해하지 않는 안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해명권이 더 상의 기본권이니까. 디귿번에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충돌할 때 국민의 알 권리보다 더 상해의 기본권에 해당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더 상해의 기본권이다. 아니죠. 이게 상해의 기본권 이런 거 아닙니다.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을 해결한다. 리얼번에 어떤 법령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에 두 기본권 경합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호경우로 직업이 문제될 때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관계에서 특별 기본권 지위를 가짐으로 직업의 자유가요.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배제가 되는 거죠. 미연번 안전벨트를 맬 것인지 여부, 이건 자신의 운명이나 사생활, 생활 습관 등과 같은 사생활 영위를 스스로 형성할 자유와 관련되는 것도 아니죠. 안전벨트 매고 안 매고 도로에서 이게 사생활의 영위를 스스로 결정할 사생활 자유와 관련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유사경합, 부진적 경합이죠. 이거는 뭔데?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만 제한되는 겁니다. 겠죠?
그래서 뭐 쭉 가다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배제가 된다? 아닙니다. 사생활 자유에서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유사경합, 부진적 경합이죠. 뭐만 제한했습니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만 제한했어요. 따라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B번에 이게 근로자의 단결권하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인데,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우리 단결권은 노동조합도 주체가 되잖아요. 조합의 단결권과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이 지금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뭐가 더 상해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따라서 규범조합적 개석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 유지 강화를 위해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 단체벽을 4개로 한 조직 강제를 용인하는 법률 조항은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도 중시하는 것이다. 적극적 단결권을,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 단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우리가 결사의 자유에서 보장된다 했죠. 자유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뭐라고요? 사회권 더하기 자유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자, 이것은 사회권 더하기 자유권 더 중시되는 거죠. 이게 더 상위 기본권입니다. 그 다음 21번에 기본권 충돌 또는 경합에 관한 설명. 자, 기억번, 허병권, 해명권 이거 많이 했죠.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니언번에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이제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합은 단체배약, 이게 유니언샵입니다.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중시된다. 우리 많이 했고. D번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인해서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채권자의 재산권과 수익자의 재산권이 동일한 자, 채권자 취소권요. 민법 규정에서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및 수익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 채권자의 재산권과 수익자의 재산권이 충돌하죠. 동일한 장에서 충돌한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상충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에 따라서 심사해야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이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사행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팝니다. 팔았을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재산권을 취득해요. 근데 악의가 있다면, 제가 알고 샀다면 뭐 이때는 내 채권을 해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이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다고요. 다시 원상복귀시켜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선이었다면, 몰랐다면 취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 친구들의 어떤 그 수익자의 어떤 재산권만 보호한 것도 아니고 나의 재산권만 보호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고 있죠. 뭔데요? 내도 조금 양보하고 이 친구도 조금 양보하는 겁니다. 악이었다면 내가 취소하는 거고 선이었다면 내가 취소를 못하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이건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이죠. 서로의 기본권을 조금씩 제한하는 거잖아요. 나의 재산권, 수익자의 재산권, 이것을 또 계약의 자유, 이런 것들 조금씩 제한한 거죠. 선이었다면, 악이었다면, 알고 샀다면, 모르고 샀다면,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없고를 차이를 두는 거죠. 이게 바로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 옳은 거죠. D번에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 근로조건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이에 헌법적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 경향과 함께 기본권들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깨하는 해석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게 규범조화적 해석이니까 옳은 거죠. 1번에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할 때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충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 법의 형량을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 재량 등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심사해야 된다. 이건 뭐 옳은 겁니다. 자, 허병권 이거 많이 했으니까요. 넘어가고 3번에 공무원 직의 선택 내지 제한에 있어서 공무단임권 그리고 직업, 공무단임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직업이죠. 따라서 공무단임권이 특별기본권이죠.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특별기본권 우선.
그다음 4번에 기본권 경합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아니죠.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나오면 충돌이 돼야 돼요. 충돌. 네, 23번에 기본권 경합.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물의 외부 안초를 불허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한 건 집필물 외부 안초를 불허했고 그리고 영치할 수 있도록 한 것. 자, 외부의 반초라는 거니까 통신의 자유 맞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어떻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유사경합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습니까? 아닙니다. 집필물의 외부 안출만 불허했죠. 집필 자체를 막은 건 아니죠. 집필, 즉 표현하는 것 자체를 막은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안출을 불허했으니까 통신의 자유만 제한된 거죠. 상대방이 없는 집필 행위도 표현의 자유에서 보장합니다. 따라 표현은 했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건 아니죠. 자, 이번에 종교단체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여러분 양로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양로시설이니까.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죠. 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물론 침해는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제한한다? 아니죠. 뭐 양로시설 설치하고자 할 때 뭐 신고하도록 한 것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제한한 것은 아니죠. 이것도 유사경합이죠. 종교의 자유만 제한한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일반 음식점 영업소의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음식시설에 대한 재산권. 재산권을 제한하지는 않죠. 여러분 재산에 대한 처분 이런 것들 제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유재산제, 사유재산권 이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뭔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뭔데? 직업 수행의 자유만 제한한 거죠. 그 금융구역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좀 안 와가지고 수입이 좀 준다. 이거는 뭔데요? 이거는 불확실한 기대가 재산권에서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렇든 저렇든 재산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직업 수행의 자유만 제한될 뿐이죠. 4번에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기록 사용하는 증명서 교부 청구를 부여한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근거로 든 것들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판단한다면 뭐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판단은 이미 다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그 근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24번에 기업간의 공무단임권과 직업의 자유가 경합할 때 특별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아니죠. 공무단임권이죠. 그 다음 니언번에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비밀. 이게 경합할 때 특별한 사생활은 통신이죠. 따라서 특별기본권은 통신의 비밀입니다. 특별기본권이 사생활 비밀? 아니죠. 통신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 디귿번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서로 대립충돌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아니죠. 대립충돌하죠. 우리의 새끼가 뭐 옆집 아저씨 친양자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뭐 친양자 입양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3주 1항이죠. 본인과 가족에 대한 기본권 또 우리 애의 가족에 대한 기본권 이게 충돌하죠. 충돌. 그 다음에 10번에 헌법재판소가 채권자 지속권을 합헌으로 본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중에서 채권자의 재산권이 상위 기본권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이거는 자, 우리 앞에 채권자 취소권 잠깐 이야기했죠. 뭐 선의였다면 내가 취소 못해요. 악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고요. 이 둘이야 그런 것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내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선의였다면 내가 취소 못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한 겁니다.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이에요.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한 것이 무조건 인정한 건 아니거든요. 선의였으면 취소를 못해요. 아니 악이었으면 선이었으면 내가 취소 못해요. 모르고 그 계약을 체결했다면 내가 취소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채권자 재산권이 상해의 기본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 뭐가 더 상해의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이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입니다. 디귿번 그 위에 디귿번도 이것도 뭐가 더 상해의 기본권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죠. 위에 디귿번도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으로 해결한 겁니다. 디귿 전부 다 됐죠? 이 정도 하면 뭐 충돌, 경합, 뭐 어떤 것이 나오든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권과 보호 영역.
기업번에 그 재산권요, 재산권. 그 보유에 해당되는 것들, 제대로 되어 있는 것들 물어보는 건데, 그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납 물품, 유실물 사실에 공고된 문화재 및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에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것,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중요 부분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는 선의취득을 배제한 것. 이게 재산권에서 보장하는 거냐? 재산권.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같은 겁니다. 기회. 이런 것이 재산권에서 보장됩니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공무단임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결과 승진 임용이 제한되어 공무원 승진시험 대상 후보자 명부에 제외된 거. 승진 기회의 보장 문제. 이것이 공무단임권 보호 영역입니까? 아니죠. 진술거부권. 호흡 측정기에 안 측정에 안 가서 요가 위에 거부할 때 처벌하는 거. 이건 진술거부권 보호 영역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진술한 것은 말과 글이죠. 근데 이거는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죠. 내 몸속에 알코올을 배출하는 거죠. 따라서 진술거부권 보호 영역이 아니죠. 이거 진술거부권 침해는 아닙니다. 직업의 자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을 각각 제한했다. 이거는 뭔데? 직업의 자유요. 직업의 자유 중에서 직업교육장 선택이죠. 로스쿨 말이죠. 이것을 제한한 거 맞습니다. 따라서 직업교육장은 직업의 자유 보호경에 포함되는 거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 거 맞습니다. 직업의 자유 보호경에 포함되죠. 직업교육장 선택은 직업의 자유 보호경에 포함되죠. 물론 침해는 아닙니다. 보호경에 해당되니까 제한을 했지만 이 제한이 너무 과해서 침해냐? 그건 아니다 라고 했고요. 그다음 미연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수임액 이것을 지방 변호사에게 보고토록 했는데 이게 사생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건수 수임액을 보고하는 건데 이거는 사적인 어떤 영역에 관한 문제는 아니죠. 이건. 그렇죠. 따라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침해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호 영역이 아닌 건 뭐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미연번은 아예 침해도 아닙니다. 침해다 하면 틀립니다. 침해 아니죠. 왜?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침해도 아니죠.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도 아니고 진술거부권 침해 아니고 공무단임권 침해 아니고 재산권 침해도 아닌 겁니다. 지금 보호 영역에 해당될 때 이제 제한을 논하는 거고 제한이 가하면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면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호 영역에 포함도 되지 않으면 당연히 침해가 아닌 거죠. 26번에 기본권 보호 영역. 음란 표현 이거 뭐 중요하죠. 기본권 보호 영역에서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음란 표현이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영역이 아니라고 했다가 현재 입장을 바꾼 거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영역 내에 있다. 됐죠? 그리고 음란하고 저속은요. 전부 다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영역 내에 있습니다. 근데 출판사 등록 취소 이것도 같이 정리해 두세요. 출판사 등록 취소는 저속 간행물의 출판사 등록 취소는 뭔데? 이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했다 봤고요. 이제 승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했죠. 근데 음란 간행물의 출판사 등록 취소는요. 이것은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근데 저속 간행물 출판사 등록 취소, 언론 출판의 자유 침해고. 자, 음란 간행물 출판사 등록 취소는 침해가 아니고, 자, 음란 표현과 음란 표현, 저속 전부 다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영역 내에 있고. 그다음 니은번에 일반적 행동 자유권 보호 영역에는 위험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다 포함되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신체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서 그렇죠. 자유에 관한 영역입니다. 신체 자유. 따라서 가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서 그 조력을 받는 것은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보호 영역 내에 있지 않습니다. 됐죠? 10번에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이요. 이거는 재산권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아니죠. 재산권이 아니죠. 이건 뭔데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보호 영역 내에 있죠. 자유롭게 내가 기부하는 것. 이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죠. 재산권 아닙니다. 물론 뭐 기부금품을 모집을 해야 내가 뭐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권 이거 뭐 기부행위 모집에 대해서 어떤 규제하는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재산권을 처분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재산권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보호 영역이라는 거죠.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해서 공적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의 보호 영역 내에 포함되죠. 27.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대학도
대학 도서관 관장이 승인 또는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그러니까 뭐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요, 도서관 이용을 하려고 하면 대학 도서관의 관장이 승인 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국공립대학교 도서관 규정입니다.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도서 대출이나 열람시 이용을 확정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규정이 확정적으로 제한한 겁니까? 아니죠. 이 대학 도서관 규정 그 자체가 직접 제한한 건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헌법 소원이라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서는요, 직접 나의 기본권을 제한했을 때 헌법 소원 제기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대학 도서관 규정이 직접 제한한 건 아니죠. 결국은 대학 도서관장의 승인 또는 불승인 이 결정이 있을 때 나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렇죠? 이 규정 그 자체가 바로 직접 제한하지는 않죠. 왜? 결국 도서관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허가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고, 허가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대학 도서관 규정 그 자체가 직접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옆에 부산대학교가 있는데, 이전에 생각도 막 나고 해서 좀 돌아다니거든요. 우리 종족이 다른 우리 아들 됐고. 근데 중앙도서관이 있는 그 옆에 별당을 하나 지었더라고요. 또 도서관 하나 지었던데 안에 유리창에 잠깐 보니까 엄청 잘 해놨더라고요. 막 들어가면 공부가 엄청 잘 될 것 같더라고요. 밤샘이 가능하거든요. 막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요. 갈 수 있는지. 안 되나?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엄청 잘 해놨더라. 여러분 그게 엄청 잘 해놨대요. 그냥 웬만한 카페보다 잘 해놓은 것 같은데 공부도 뭐 철로 되겠더라고요. 자, 일단 요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도서관장 이놈이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될 텐데. 자, 이번에 카메라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말해서 촬영한 자. 이거는 뭐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서 보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처벌하는 거니까 제한하는 거 맞죠? 근데 이거 침해라고 볼 수는 없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단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서 보장은 됩니다. 3번에 이동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경우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인데, 공정모 어떤 거래를 위해서 이 구매지원금 상한제를 두고 있는 이 단말기 유통법이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해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죠? 계약의 자유는 제한되는 거 맞아요. 왜? 구매지원금 상한제니까, 상한을 두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4번에 생명권도 일반적 법률 유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생명권도 일반적 법률 유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형벌에 사형이 있는 거죠. 됐죠? 일부 박탈이라는 것은 상정할 수 없죠.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된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라고 볼 수는 없죠. 일부 박탈이라는 것은 없어요. 일부 제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 일부 박탈은 전부 제한이 되는 겁니다. 생명권은. 그래서 이게 일부 생명권을 제한했다 해가지고 이게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이 되어버릴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은 사형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28번요. 1번에 헌법 3조 2항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일반적 법률 유보를 규정한 조항이다. 37조 2항은 일반적 법률 유보 규정이다. 맞죠? 기본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형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맞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 의미의 법률이 아닌 뭐 긴급 명령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죠?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또 조약도 가능하고요. 조약은 국내법의 효력이 있잖아요. 국내 법률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또 가능합니다. 조약 같은 거, 그렇죠. 예외적으로 한 거죠. 근데 원칙적으로 자, 형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다. 옳은 거고. 3번의 과잉금지 원칙은 국가자교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인데, 뭐 목적의 정당성 이런 거 있죠. 4개. 거기에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된다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기본권 제한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면 당연히 본질적 내용 침해된다는 것 아니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라고 해서 바로 본질적 내용 침해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은
본질적 부분이 있고 비본질적 부분이 있어요. 자, 본질적 부분은 이건 제한을 하면 바로 침해가 되는 거고, 본질적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비본질적 부분은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의 공복을 위해서 법률로 너무 과하게 제한하면 침해가 되는 거죠. 비본질적 부분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해서 본질적 부분에 대한 바로 침해다.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비본질적 부분과 본적 부분은 아예 다른 영역이거든요. 됐죠? 당연히 본적 내용 침해가 된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이다. 틀렸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우리 2회 들어가도록